안녕하세요.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이 자료들, 이게 바로 전 세계의 아주 다채로운 어머니날 풍경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. 네, 흥미로운 주제죠.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사들이랑 또 메모들을 좀 보면서요. 세계 곳곳에서 어머니를 기리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, 또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이거 단순히 기념일 날짜만 다른 게 아니고요. 그 각 사회의 역사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어머니 날을 기념하는 방식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점이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자료 보시면서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어요? 와, 정말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. 우리가 보통 아는 건 5월 둘째 주 일요일이잖아요. 미국, 일본, 독일 같은 곳들. 네, 그게 제일 흔하죠. 근데 영국은 사순절 기간 중 네 번째 일요일, 머더링 선데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옛날에 자녀들이 어머니 교회를 방문하던 그런 전통에서 온 거래요. 아, 종교적인 유래가 있군요. 네. 그리고 멕시코는 딱 5월 10일, 날짜는 아예 고정되어 있고요. 이집트 같은 아랍권은 또 봄의 시작, 춘분인 3월 21일을 어머니 날로 삼는다고 하고요. 오, 춘분이요? 네. 태국은 또 8월 12일인데 이게 현 왕비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참 독특했어요. 그러네요. 물론 한국은 5월 8일 어버이날로 부모님 두 분께 같이 감사드리는 날이고요. 맞습니다. 그 시작점도 정말 다양하죠.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안나 자비스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시작한 캠페인이잖아요. 어머니 추모하고 또 모든 어머니들 기리자고요. 네네. 근데 영국의 머더링 선데이는 훨씬 오래된 그 종교적 관습에 뿌리를 둔 거고요. 아, 훨씬 오래됐군요. 네, 멕시코는 1922년에 어떤 신문사가 모성애를 강조하면서 캠페인을 벌여서 만들어진 거고. 신문사가요? 네, 프랑스는 또 맥락이 좀 다른데 뭐랄까 나폴레옹 시대나 세계대전 이후에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해서 다자녀 가정을 좀 격려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랑 연결이 됐어요. 아하, 출산 장려랑도 관련이 있군요. 그렇죠. 각기 다른 사회적 필요나 역사적 순간들이 영향을 미친 거죠. 그렇군요. 그 선물이나 축하 방식도 정말 문화마다 개성이 강한데요. 미국이나 일본은 카네이션 많이 하잖아요. 네, 카네이션이 대표적이죠. 근데 그 색깔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. 미국은 살아계신 어머니께는 분홍색이나 붉은색, 돌아가신 분께는 흰색 이렇게요. 맞아요. 그런 구분이 있죠. 일본은 주로 붉은색 카네이션이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고요. 근데 태국은 순수함, 어머니의 온화한 사랑 이런 걸 상징하는 하얀색 제스민 꽃을 드린대요. 이것도 참 예쁘더라고요. 아, 제스민. 향도 좋겠네요. 음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. 네, 음식. 영국 머더링 선데이는 시미널 케이크라는 걸 먹는데요. 전통적으로. 그 말린 과일이 듬뿍 들어간 케이크인데 시미널 케이크요? 네, 그 위에 마지펜볼 11개를 올린대요. 이게 최후의 만찬 때 유다 빼고 11명 제자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. 와, 그런 의미까지. 이탈리아는 하트 모양 케이크. 이건 좀 직관적이죠. 사랑 표현. 네, 그건 알 것 같아요. 일본은 자녀들이 직접 계란 요리, 타마고야키나 자완무시 같은 거 만들어 드린다고 하고요. 어머, 직접 요리를. 네,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안트로시트라는 축제는 진짜 인상 깊었어요. 3일 동안 하는데 자녀들이 각자 재료를 가져와서 다 같이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요리, 주로 수추 같은 걸 만든대요. 와, 3일이나요? 다 같이 모여서? 네, 그냥 식사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 축제 같은 느낌이죠. 이야, 정말 다채롭네요. 저는 페루 이야기도 되게 놀라웠는데 거기는 어머니 날을 거의 일주일 동안 축제처럼 보낸대요. 일주일이요? 네, 그 기간 동안 어머니들은 박물관 무료 입장 같은 혜택도 있고 근데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건 돌아가신 어머니나 할머니 묘지를 찾아가서 꽃이랑 풍선은 기본이고 음식, 음료까지 나누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. 아, 묘지에서요. 네, 뭔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식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어요. 그렇네요. 굉장히 좀 뭐랄까 감동적이네요. 네. 멕시코에서 어머니 날 아침에 악단 불러서 세레나데 하는 거나 아랍 문화권에서 어머니 손등에 입 맞추는 거 이것도 정말 가슴 뭉클하고요. 그렇죠. 이렇게 보면 모습은 정말 다 제각각이지만 그 근본에는 결국 어머니에 대한 감사, 그리고 사랑, 이걸 표현하고 또 평소에 힘드시니까 좀 쉬시게 하고 가족들이 같이 시간 보내려는 마음,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공통된 마음이죠. 네,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문화나 전통이 가장 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혹은 지금 계신 곳에서 경험하신 특별한 어머니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참 궁금해지네요. 네,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계 곳곳의 어머니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은 표현 방식은 달라도 그 깊이나 소중함은 어디든 같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
맞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건 이런 전통들이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거죠. 아, 그렇죠. 미국 어머니 날 처음 만든 안나 자비스도 나중에는 너무 상업적으로 변하니까 실망해서 반대 운동까지 했잖아요. 네,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어쩌면 지금 전 세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바다님들 세대에게는 뭐랄까 기존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머니께 마음을 전하고 의미를 더할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흥미로운 여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같이 탐색해 주신 바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